보통 썸네일이나 이거 뭐 보면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결과에만 치중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나요? 1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당 100만 원씩 정말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작은 돈으로 매매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 원칙과 기준을 만든 다음부터는 돈을 깨먹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유료 리딩방 가갖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100% 다 맞춰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100% 다 맞추면 미쳤어요? 거기 나와갖고 회원 가입비 받아가면서 종목 알려주게? 근데 또 그렇게 해도 못 따라해. 사람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욕심과 강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다면 저는 된다라고 보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 것이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고통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돈을 갖고 내가 투자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도를 닦게 돼요. 나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돼요.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나? 내 그릇은 요만한데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쓸데없이 대출받아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10억 못 만들어요. 제가 6가지 매수 타점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자, 하나를 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 말이 맞네? 그리고 무조건 돈 저기 해요? 의심을 해야죠. 야, 그러면 정말 저 지지선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 여러분들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그러면 정말 올라갈 확률이 반 이상 되네? 그러면 대단한 확률이지. 거기에서 나는 딴 데는 매매 안 하고 요런 데에서만 매매하는 뭘 해요? 매매 훈련을 하는 거야. 모의 투자가 됐든 작은 돈 갖고 실전 매매를 하든. 저는 5, 10, 20, 60, 122평선을 안 보고 15, 33, 75, 150, 302평선을 봐요. 5, 10, 20, 60, 122평선은 97년도에 우리나라의 HTS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트도 볼 줄 모르니까 HTS는 공짜라니까 이거에서 그냥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90년도부터 로이타를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런 이평선이 좋을까 저런 이평선이 좋을까 요런 MACD가 좋을까 저런 MACD가 좋을까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95년도 6년도에 완성이 됐어. 나는 이제 그것만 보는 거야. 25년 동안 50, 20, 60, 120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또 연구하려면 시간이 들어 안 들어? 또 들죠. 그걸로 검증을 하려면 미쳤어? 내가 이거 다 버리고 내 피땀 흘려서 돈 들여가면서 시장에 레슨비 줘가면서 이 이평선과 MACD를 세팅을 해놨는데 50, 20, 60을 해? 그럼 거기서 또 연구해야 되잖아. 나는 이게 25년 동안 써왔어. 자, 그러면 나는 152평선을 존중해요. 근데 152평선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5이평선, 33, 75이평선 밑에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돼. 자, 그러면 152평선이 여기 어때요? 신세계인데 9월 초에 152평선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뚫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케이스. 딴 걸 한번 또 보죠. 자, S51 지금 보니까 S51도 15, 33, 75 밑에 지금 어때요? S51도 현재 152평선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이 뭐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짧게 1에서 2% 사이 스탑 놓고 변곡을 잡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 그래서 한번 잡으면 어때요? 많이 먹지. 한두 번 터질 각오해. 한 서너 번까지도 각오해요.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뭘 놔야 돼? 손절을 반드시 놔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도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어떠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152평선에서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되면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내가 매매를 거듭을 해봐야지. 자, 근데 이런 조건이 한국 주식에서만 맞느냐? 저는 할 때 한국 주식에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대형 우량주만 해요. 그것만 해도 평생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들이 나와. 일본 주식은 니케이 225.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차트에 나오는 지지 저항선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S&P 500과 나스닥 100. 자, 그러면 지난 차트들도 보면 자, 지금 보면 한국가스공사도 어때요? 지금 152평선에서 8월 중순부터는 살짝 떴다가 가라앉고 다시 152평선 맞고 또 떴다가 가라앉고 지금도 뭐야? 152평선에 지지되고 있어요. 2, 3일 올라가면 한 5%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먹어. 그리고 손절 본전해놔. 그럼 다시 떨어져도 나는 손해가 없잖아. 그럼 또 현금 들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손절을 안 나서 물려서 마이너스 40%, 50%, 60% 있으면 다음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앞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가치 투자야. 가치 투자는 플러스 40%, 50%, 60%를 이익을 버티는 사람이 가치 투자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60%는 가치 투자가 아니야. 포기한 거지. 내 돈을 포기한 거야. 장영환이 저런 얘기하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재수없어. 재수없어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아, 나도 저런 유형이야.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장이 좋아도.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한번 볼게요. 미국 주식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넷플릭스 여러분들 잘 알죠? 자, 넷플릭스도 여기 보면 2025년 4월 4일 날 152평선 치고 쫙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종목들 많잖아요. 이런 우상향된 주식 중에서 152선 다 한 걸 골라, 여러분들이. 수영책 한 권만 읽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수영 잘해. 책 100권, 1000권 읽으면 뭐 할 거야, 주식책. 아무것도 못 써먹는데. 그렇게 하고 손절도 안 나. 수영장 들어가서 숨 안 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살려면. 숨 안 쉬고 잠수만 하고 어떻게 수영할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타벅스도 옛날 거를 한번 쭉 이제 복기를 해보자고. 여기 보면 2024년도 12월 달에 152평선 치고 상승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152평선 치고 내려왔어. 내려올 수도 있지. 이게 100% 다 맞으면 내가 여기 와서 영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내가 사람들한테 교육비 받고 이거 알려줄 것 같아요? 100%면 95%만 돼도 안 알려줘. 미쳤어? 내가 다 해서 돈 벌으면 세상도 싹싹 끌고 있지? 하지만 항상 어떻다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추려고 다들 노력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게 대전제고 반드시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손절을 짧게 놓는 거예요. 손절을 20% 놓는다, 10% 놓는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요. 3, 4번 틀리면 어떻게 돼? 반토막 나. 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됐어. 그러면 손실이 50%지만 내가 5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만들려면 어떻게 해? 원금 만들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 초보가 어떻게 100% 수익을 내나?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야 500만 원밖에 손실 안 났어. 그럼 5천만 원 갖고 와. 박살 나는 거야. 5천만 원 갖고 10%만 먹어도 500만 원이니까 한번 걸리겠지. 그러다 개박살 나는 거야.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돈을 잃었어. 그거는 내가 부족한 탓이야. PD님도 내가 옛날에 왜 돈을 잃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뭐 아는 것도 없었어. 이런 손절 놓는 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돈 욕심에 돈 벌려고 들어간 것뿐이야. 순수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 탓이야? 본인 탓이야. 준비 안 된 본인 탓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상태라면 스탑해야 돼요. 절대 스탑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라도 어떻게 될까? 재미나게 쓸 수 있잖아. 괜히 주식한다고 껄렁껄렁대고 뭐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막 고통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만두는 게 용기란 말이야. 여태까지 잃었던 돈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시장에 준 레슨비야. 더 잃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그만둬야 돼. 정말 여기 살벌한 곳이라고. 함부로 주식해서 들어올 때가 아니야. 만약에 운대로 한두 번 벌었어. 그럼 거기서 끝내. 진짜 운이야. 본인 실력이 아니야. 그 번 사람도 그냥 누구한테 주워 들어서 돈 넣었는데 이게 10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 벌은 것 뿐이야. 지가 잘 알아서 분석하고 막 노력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잖아. 근데 앞으로 계속 더 한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1000만 원 갖고 300만 원 벌었으니까 야 이거 한 1억 갖고 와갖고 한번 해볼까? 개박살 나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여기 그렇게 호락호락한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점이 일본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트코인도 맞아요. 맞는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 왜? 비트코인 전 세계 애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서도 한 3, 4개, 4, 5개 정도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맞으면 차트로 보는 지지저항선이 거의 비슷하게 확률이 맞아요. 그럼 관리만 하면 돼. 그리고 아무 때나 끼어들지 않고 어떤 때 해?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곳에서만 매매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뭘 만들어? 운대가 아닌 확률 게임으로 만들어. 이게 자리 잡히면 여행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주식할 수 있어. 에그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근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안 걸릴지는 강한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야 차트가 앞니를 알려줘? 아니 앞니를 알려준 정보가 어딨어 이 세상에. 차트는 앞니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확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 1을 주고 5나 10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차트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게 몇 년 만에 만들어졌냐? 아니야. 주식 투자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겠어요? 400년 정도 됐어요. 한 40년 전까지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전에는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개인들한테 정보가 공유되면서 가치 투자라는 말이 나온 거고 지난 350년 동안은 뭘 했어요? 다 차트로 분석해서 매매했어요. 정보를 어떻게 얻나? 1000km 떨어진 회사의 정보를 얻으러 갔다 오면 석 달 걸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를 연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어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법을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해서
그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 대한 분석 자료보다 사실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가 훨씬 더 많아. 왜? 앞니를 알아맞추려고? 아니야. 차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앞니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자리를 알고 싶을까?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자리. 그런 패턴들을 나름대로 몇 개씩 자기 무기로 갖고 있지. 그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었어. 그러면 정말 저 자리가 좋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피땀 흘려 번 돈을 거기 다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장영환이가 거짓말 치는 거면 어떡해. 그리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 안 맞을 때는 어떡할 거야?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건 가치 투자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건 내 예측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지. 근데 전부 다 반드시 내가 맞는다고 착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살아. 멍청하게. 예측 게임이 아니란 말이지. 확률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확률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제가 1990년도 이거 배울 때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배웠을까? 우리나라에 없었어,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책 사갖고 차트에 대한 책밖에 없었으니까. 책 사서 그거 갖고 공부하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매매하면서 배운 거지. 매매하면서 나도 돈 벌어보려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도 매매하고 저기에서도 매매하고 수없이 많은 곳에 매매를 했겠지. 그런 다음에 뭘 얻었을 것 같아요? 경험을 얻었죠. 근데 어떤 경험이냐? 여기서 매수하니까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십 군데에서 매매했다가 나도 돈 벌고 싶어서 젊을 때 어떻게 해요?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거기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기다렸다가. 왜? 그게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50%만 돼도 어때요? 반반인데 그 자리에서 사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작게 깨지고 뭐예요? 크게 버는 거예요. 내가 10번 매매해서 5번을 틀려도 5번 깨질 때 작게 깨지고 5번 벌 때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앞니를 맞춰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니를 맞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근데 뭐예요? 매도를 못해. 왜? 내 욕심을 내 스스로 못 자르거든. 그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 돈을 못 벌어. 올라가도 못 자르는데. 그러다가 내일 올라가겠지 그러다 쭉쭉쭉 빠져. 마이너스 됐어. 또 못 팔지. 손실보고 못 파니까. 그럼 왜 올라갔다가 먹을 기회를 줬는데 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지금 손실일까? 예측을 잘해서 그럴까? 똑같이 샀는데 파는 거를 못해서 그런 거야. 관리와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룡산 들어가서 50년 돈 닦으면 1분 뒤 일 알아요? 모르죠. 근데 관리는 매니지먼트는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잘하는 거에 올인해야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 틀릴 수도 있으면 그 뒤에는 뭘 해야 돼? 손실을 관리하고 이익을 또 관리하고 그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매매를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고 40번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실수들을 어떻게 해요? 10번째, 20번째는 안 하게 되는 거야. 자, 내가 매수했는데 그냥 바로 쫙 빠져갖고 스탑에 털렸어. 1% 털렸어. 그건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니야. 근데 매수했는데 5% 올라갔다가 빠졌는데도 안 팔았어. 그럼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 5% 올라가면 난 어떻게 해? 야, 40% 반 잘라. 그리고 손절을 본전에 올려. 2% 밑에 있던 손절을 본전에 올려. 그러면 60%는 리스크가 있어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없죠. 그럼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깨질 때 작게 깨지고 벌 때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와 대응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죽하면 중고등학교 애들도 매매를 잘하겠어. 왜? 배운 대로 하니까. 근데 주식은 유튜브 보고 경제방송 보고 누구한테 팔랑기 돼서 증권사 직원한테 들으면 바로 돈 벌라 그래. 그럼 돈 벌어야지 당연한 거야? 깨져야지 당연한 거야? 깨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운빨은 평생에 몇 번 올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생 하려 그래. 근데 그런 운빨 몇 번이 100번, 200번 나한테 오기를 기다려? 올 수도 없지. 운빨은 확률에 가려지니까.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보고 뭐야? 난 돈 벌겠다 이거야. 내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어떻게? 나는 외교관 되겠다 이거야. 미친 거지.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영어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제 외교관 돼야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잖아. 선생님이 가르친 거 그대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예습 문제 풀고 그리고 시험에 임했잖아. 자, 주식도 배우면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예습하고 모의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실전에 준비를 하면 그건 된다 이거야.